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아나운서 박성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도전을 알리기 위해 전남과 경남, 경남과 전남의 수장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여수 MBC 특집 남해안 남중권 세계 기후변화에 답하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맞서서 남해안 남중권이 함께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2020년 한 해 많이 바쁘셨죠? 예, 바빴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상남도의 수장이시죠. 김경수 지사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역시 2020년 한 해 좀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 위기를 전남도민들께서도 슬기롭게 잘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환경부 차관이자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안병옥 위원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국가기후환경회의란 어떤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4월 말에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한 분 더 소개하죠.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 김종일 박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20년 지역의 가장 큰 이슈, 우리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보세요? 남해안 남중권에서 이제 어떤 그런 이슈를 이제 가지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를 본격적으로 지금 시동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수 MBC 특집 남해안 남중권 세계 기후변화에 답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이 이렇게 함께 손을 맞잡은 이유, 바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서입니다. 세계 최대 환경회의인 이 COP,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후변화가 몰고 온 이상현상들. 지구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유엔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의 엄숙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유엔 기후협약에 가입한 당사국과 유엔 기관 및 기구, 지방정부, 기업, 민간단체, 언론 등이 모여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의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198개 회원국, 전 세계 3만여 명의 참여 속에 매년 치러지는 이 전 지구적 행사에서는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출 의무를 규정하는 교토의정서 채택, 2015년 모든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파리협정 채택 등 기후변화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류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발걸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대한민국 남해안 남중권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그 귀한 가치를 적극 지지합니다. 네, 이 COP가 어떤 건지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만나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COP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COP가 어떤 건지 보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님께서 정말 바쁜 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면서 컵28을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경남과 전남이 함께한다는 뜻을 이렇게 모아주신 데 대해서 우리 전남 도민과 함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이제 줄여서 COP28 또는 컵28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사국 국가, 유엔 기구, 또 지방 정부, 기업, NGO까지 포괄해서 198개국 전체 한 2만 5천 명이 이렇게 총회를 갖는 정말 큰 국제적인 가장 큰 매머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컵28이랄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정말 기후변화에 관련된 환경 문제에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세계적으로 한 자리에서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컵 회의는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복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행사하고 우리가 큰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환경 문제야말로 국제적인 공조가 또 필요한 이슈니까요. 김경수 지사님, 혹시 그러면 경남에서 이 COP28 유치에 동참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제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께서 지난번 지방선거 기간 중에 사실은 후보가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시도로 오기가 쉽지 않으신데 우리 경남 하동까지 오셔서 하동 화계마을에서 함께 경남과 전남의 상생 협약 선언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 선언 내용 중에 이 COP28 공동 유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거 기간 중에 공약을 하기도 했고요.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당면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을 이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시도 단위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해 왔던 것이 이제는 좀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도 간의 광역 단위의 권역별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COP28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부 경남과 동부 호남이 힘을 합하는 이게 이제 남해안 남중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광역 단위의 협력 사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인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COP28 총회를 유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뒤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수 COP28 총회 유치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작부터 동서화합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예, 안병옥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COP가 유치되고 개최되는 현장에 가보셨다면서요? 현장에 가서 본 이 COP 어떤 회의던가요? 예, 제가 한 5차례 정도 참여한 것 같습니다.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유엔 총회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 특히 이 영상 소개에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회의라든가 또 2015년 파리 회의 같은 경우는 5만 명, 6만 명 정도가 참여했을 정도로 세계 시민들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열망을 분출하는 용광로 같은 장소가 바로
기후변화 총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지도자들도 이 총회에 아주 많은 수가 참여합니다. 특히 2023년에 열리는 28번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타결됐던 파리 협정에 따라서 개별 국가들이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유엔에 이제 제출했는데 처음으로 2023년에 그간의 성적표를 매기는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는 그러한 총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인류 전체가 이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했다는 증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네요. COP 유치가 국가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답변 듣고 싶고요. COP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COP 28을 이제 유치하고 개최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COP 의장 국가가 되게 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를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약 2만 명과 그리고 지원 인력 5천 명, 그래서 약 2만 5천 명이 참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2012년에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3,500억 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편익이 2,68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산출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 COP 유치를 위한 비용 편익을 분석을 했는데 1.8로 이렇게 산출이 돼서 비용 대비 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도 깊지만 또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군요. 김영록 지사님, 만약에 COP 28이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가 되면 어떤 진행 방식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제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 도시에서는 국제 행사 중에서도 가장 메인 행사들, 예를 들면 총회랄지 의장국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수에서 열리고요. 그것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또 세미나랄지 워크숍일지 문화 행사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대단히 많이 개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10개 시군에 함께 분산돼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다른 시군, 이제 10개 시군 중에서 여수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각국에서도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각국의 행사도 이 시군 단위에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 회의를 총회를 3번 정도 하고 의장국 회의를 1회 정도 하는데 이제 그런 회의는 당연히 여수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그 회의장도 예를 들면은 어떤 메머드 국제 회의장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후변화 협약, 전략 정신, 환경, 친환경적인 그런 분위기에 맞게 가설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의미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과 전남 한려 수도로 얼마나 멋집니까? 그다음에 순천은 국제 람사르 습지가 있는 지역이고 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과 전남이 국립공원을 함께 하고 있고 또 섬진강을 끼고 있는 구례랄지 하동이랄지 또 남해 이런 시군들 여수 함께해서 어우러져서 정말 세계적인 해양 관광 또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가 오히려 정말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하는 말로는 또 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국내 기준이다.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남해안 남중권까지는 3시간 거리인데요. 3시간 거리는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시척으로 생각이 되고 맞아요. 또 여러 가지 교통편이 잘 마련되어 있고 또 우리 남해안 남중권의 숙박시설 다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개최만 되면은
오신 분들이 정말 멋지다, 세계적이다, 또 환경 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면에서도 잘하고 있다, 이런 그런 탄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경남과 함께 전남이 정말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는 1월부터 바로 이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는 국장급 실무 준비단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남해안 남중권의 유치 여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여수는 엑스포를 개최했던 도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엑스포를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유치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COP28도 이번에 여수에 유치하는 것은 저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유치에 대한 움직임,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여수 세계박람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남해안 남중권이 함께 해온 유치 움직임, 유치를 위한 노력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기후변화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전 인류의 노력, 대한민국 역시 예외일 순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대한민국 남해안의 10개 시군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2012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가치를 구현해 가겠다는 세계와의 약속, 여수선언 프로젝트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의지로 이어간 전라남도. 지난해 전라남도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전문 TF팀을 구성, 남해안 남중권 10개 지자체와 지역민, 시민단체의 의지를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남해안 남중권. 지구의 미래를 위한 이 가치 있는 도전은 이제 더 많은 이들의 동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 우리의 소중한 오늘과 내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도전. COP28 유치를 통해 남해안 남중권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 COP28 우리가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경쟁을 또 해야 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개최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개최 도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김영록 지사님 생각은 조금 다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개최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이제 2021년 11월쯤이나 되겠습니다만 영국에서 COP26인데요. 이제 이때 결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2023년 개최까지는 1년 6개월 정도밖에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21년 영국 총회 전에 COP26 전에 개최국뿐만 아니라 개최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영국 총회에 가서 영국 COP26에 가서 함께 발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 2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COP 대회처럼 정말 유엔 총회 버금가는 국제 멤버들 행사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행사를 어떻게 국가적으로 공모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함께해서 공모하게 되면 너무도 과열이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모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전라남도와 경남이 함께 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박수를 치고 응원을 많이 해줬는데 공모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국가에 도움이 되겠는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전라남도와 경남이 함께하는 우리 남해안 남중권이 굉장히 전략적인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선 지정, 그러니까 먼저 남해안 남중권으로 이렇게 개최를 결정을 하고 영국 컵 26에 가서 그것을 함께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김경수 지사님하고 전남도지사가 함께하면서 유치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당위성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화합도 함께하면서 예. 지역 균형 발전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걱정하신 부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남해안 남중권이 정말 멋진데 대신 여수 국가 산단이랄지 광양 제철이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일부 지역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확실한 저감 대책을 세우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이 최적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요.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발표했는데 전라남도도 곧 1월 중에 탄소 중립 전라남도 2050 계획을 곧 발표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좀 보태면요. 여수가 수도권으로부터 멀다.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좀 너무 수도권 중심주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COP의 기본 취지로 보더라도 2018년도에 폴란드에서 개최될 때 카토비체라는 곳이 여수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폴란드의 가장 남쪽에 있는 중소도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과밀과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폐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오히려 COP28을 지역 중소도시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런 그 유엔의 기후 위기 대응의 노력 이런 것들이 더 돋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이제 전남지사님께서 산업도시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존의 제조업과 산업을 어떻게 하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여수나 우리 경남이 기존 제조업의 메카인데 이런 제조업이 지금은 스마트화 그리고 또 그린화를 통해서 제조업이 앞장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거꾸로 요즘 이제 RE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의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오히려 여수 COP28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공부는 우리 경남지사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국내 유치전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우리 남해안 남중권만의 어떤 경쟁력, 무기에 대해서 또 당위성에 대해서 두 분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국제적인 유치전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일단 지금까지 개최를 희망한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면서요, 위원장님. 예,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내년 상반기 또 늦어도 내년 후반기쯤에는 우리나라 이외에 어떤 국가가 또 유치 의사가 있는지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 유치전 경험이 있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18번째 당사국 총회 같은 경우에 카타르와 우리나라가 경합을 했었는데 원래는 2011년 6월 정도에 그 독일 본에서 이제 부속기구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 12월에 열리는 이제 당사국 총회까지 가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 이번에 이제 컵28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은 뭐 경쟁 국가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고 있다 하더라도 2022년 6월 정도에는 그 국가와 협의를 해서 한 국가로 결정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다른 국가들 지지를 얻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2022년 27번째 캅 27에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준비를 조금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다. 이제 그런 점에서 2021년 5월에 지금 예정돼 있는 P4G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P4G 회의는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이렇게 돼 있는데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더 많은 국가들이 아마 이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P4G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유치 의사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 이후에 유치위원회를 조직해서 노력을 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국제 유치전은 좀 시작 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김종일 박사님, COP28 유치를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그 당사국 총회 사무국이 이제 COP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요건을 그 제시를 한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요건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국제 회의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총회장은 1,600석 규모의 2개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크고 작은 회의 시설 약 한 30여 개 그리고 전시 부스 200여 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설들은 요수 우리 박람회장 주변에 이렇게 이제 공간들도 있고 박람회장에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김영록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설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충분히 개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숙박 시설입니다. 약 2만 5천 명이 이제 참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약 15,600실 정도의 숙박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이제 산정을 했고 그게 남해안 남중권에서 19,000여 실 정도가 공급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2023년 이제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열리게 되는데 그 시기가 우리 남해안 남중권의 가을철 관광 성수기하고 이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확보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원 인력이 한 5천 명 되는데 그 지원 인력을 위한 뭐 캐러반 숙소랄지 또는 뭐 아파트 임차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이제 교통 접근성입니다. 이제 그 국내 그 뭐 공항에서 여수까지 또 이제 각 그 10개 그 도시에서 이제 주 행사장까지 뭐 셔틀버스로 운행한다랄지 또는 이제 부정기 국제선을 뭐 취항을 하도록 한다랄지 뭐 이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국가를 선언했죠. 2050 비전 선언도 있었고요. 안 위원장님, 그 의미 어떻게 보세요? 예, 먼저 탄소 중립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탄소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산림, 숲을 통해서 혹은 바다에서 많은 양을 또 흡수하기도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배출량이 7억 톤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은 우리 배출량을 1억 톤 남짓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엄청 낮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탄소 중립은 사실은 파리 협정이 2015년에 타결이 되면서 예고돼 있었습니다. 개별 국가들이 과연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유럽연합, 미국, 또 일본, 우리나라, 또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탄소 중립이 이제 큰 흐름이 형성돼 있고 21세기는 탄소 중립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시대가 바뀌고 그 모든 경제와 사회적인 어떤 방향이 탄소 중립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2050년 탄소 중립 비전입니다. 이제 탄소 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아마 마련될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한국의 어떤 경제가 과거의 어떤 그 낡은 구조에서 좀 더 스마트하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그런 어떤 경제 구조로 가면서 경제 활동도 더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필수적인 요건이 바로 탄소 중립 실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영록 지사님 이번 탄소 중립 선언과 이 COP28과 뭐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COP 21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모든 당사국이 이제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해서 그걸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도 내년 1월에 탄소 중립, 탄소 저감 계획을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사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2021년 1월쯤 이제 대한민국도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출된 결과들을 가지고 COP28 우리 이제 대한민국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를 하게 됐을 때 COP28에서 그런 이행 상태를 평가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50 탄소 중립 선언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가장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내용 중에서는 이행해야 될 가장 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라남도도 2021년 1월 중에 2050 탄소 중립 전라남도 비전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서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 주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그런 노력을 근본적으로 해가면서 그린 뉴딜의 새로운 사업인 해상풍력이랄지 태양광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 전라남도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모범적으로 먼저 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그린 뉴딜을 선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COP28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민 또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민들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긴 세월 남해안 남중권이 지켜온 청정한 자연.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마을이 깨끗하고 우리 마을들이 현재 이대로 잘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꿈입니다. 삶의 터전에서부터 시작되는 탄소 중립. 남해안 남중권의 노력을 만나봅니다. 남해안 남중권 파이팅! 다도해라는 이름답게 섬 부자인 여수. 그중에서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안도의 동거지는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품 마을입니다. 명품 마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조그마하고 예뻐서 그런 거예요? 뭐가 특별한 특징이? 여기 이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가 정정 지역이에요. 여기는 공해가 없는데 뭐 이게 자동차도 이제 별로 안 들어온 데고. 차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깨끗하잖아요. 17명의 마을 분들은 여수의 한 단체와 손잡고 동고지를 탄소 없는 마을로 만들 계획입니다. 주민 모두하고 우리 시민단 사회단체하고 더 열심히 쓰레기도 치우고 또 자동차도 안 다니는 마을로 기본 마을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 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경남의 알프스 하동입니다. 전국 1호 탄소 없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저게 뭐지? 저거!
뭡니까? 이건 바람으로 전기를 일으키는 거. 이 마을이 풍력을 쓰세요? 풍력 하나만 갖고는 네. 충족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수력으로도 하는 것이 있고, 네. 또 여기 이쪽 저 집에 지붕에 보면 태양광 있잖아요. 옛날에 이 마을 자체를 네. 물레방앗으로 전기를 켜줬어요. 낮에는 방아를 찍고 밤에는 전기 켜주고. 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라고 하고 소수력 발전, 풍력, 태양광 세 가지 에너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수력. 많이 발전해왔네요. 그렇죠. 아주 발전했네요. 몽탄 마을의 옆 동네 역시 탄소 없는 마을. 지금 저희 여신마을은 2017년도에 하동군으로부터 제2호 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공기캔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탄소마을 최초 선정하게 된 것은 아직 때묻지 않고 천혜의 자연 그대로 묻어있는 곳을 보존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하동군에 11개 마을을 지정해서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탄소 없는 마을에선 1단계 준비 기간을 거쳐 2단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저희들이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돼서 운영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친환경적인 부분을 보존하는 데 가꾸는 데 있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과 지구의 깨끗한 내일을 위해 남해안 남중권의 작은 마을들이 실천해가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 본거지가 최고다! 탄소용지 만세! COP28 화이팅! 남해안 남중권 화이팅! 남해안 남중권이 앞장서 실천해가는 가치가 바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가는 COP의 가치입니다. 네, 남해안 남중권 세계 기후변화에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전남도의 노력, 아까 김영록 지사님께서 안내를 좀 해주셨는데요. 김경수 지사님, 경남의 경우 좀 어떻습니까? 경남은 탄소 배출의 73%가 산업 분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경남의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어찌 보면은 좀 쉽지 않은 곳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정부의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중에 이제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정부에서 그린 뉴딜을 얘기하기 전에 경남형 뉴딜을 선포를 하면서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선언과 함께 그린 뉴딜을 경남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산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 이제 창원 국가산단이거든요. 창원 국가산단을 그동안에는 스마트 산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서 창원 국가산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전체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창원 국가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바꾸는 사업을 모델로 해서 경남 도내에 있는 여러 산업단지들을 모두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는 그런 개조 사업들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지구를 살기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더 나가면 이 그린 뉴딜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산업, 그런데 그린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린 산업이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을 넘어서서 그린 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새롭고 좋은 일자리들을 그 그린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도 대단히 꼭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고요. 우리 COP28, COP28이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COP28 개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위원장님, 정부에서는 그러면 단계적으로 유치를 위해 어떤 걸 좀 준비해야 할까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려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준비 단계인데요. 그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캅을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와 혹은 도시들, 지방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앙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비전을 이미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김영록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라남도도 곧 이제 전라남도 차원의 탄소 중립 계획을 이제 발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모든 광역지자체와 또 기초지자체에서 탄소 중립을 준비하고 그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저 2021년 5월에 있는 P4G 정상회의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중앙 정부만의 어떤 선언이 아니라 그 선언을 할 때 우리나라 많은 지방 정부들이 함께 이 탄소 중립 의지와 함께 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역량들을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같이 선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인데 행동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또 캅을 개최하려고 하는지 또 캅 개최를 통해서 우리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어떤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나누려고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설득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리 코로나 방역과 함께 이 탄소 중립 면에서도 아시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정부대로 또 지자체들은 지자체대로 탄탄하게 준비를 좀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일 박사님, COP28 유치를 위해서 남해안 남중권이 중단기적으로 또 준비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의 그 바람대로 이제 우리 남해안 남중권이 먼저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이제 개최 국가로 확정됐으면 좋겠는데 환경부 입장은 아직까지는 국가가 이제 결정되고 난 뒤에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공모에 대비해서 남해안 남중권 그 유치 제안서를 미리 좀 준비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아주 그 기본 요건들 이런 부분 쪽에서 우리의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산업계의 온실가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축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이는데 우리 남해안 남중권이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전 선언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지금 우리 남해안 남중권의 이제 두 자치단체가 그리고 이제 10개의 시군이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아직 지금 다른 그 지역까지 파급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광주 그리고 전북, 부산 이런 지역에까지 좀 확산이 돼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이제 그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양 그 지사님께서 여기 유치위원회에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10개 시군 이제 시장 구수님이 이제 또 같이 이제 발을 이렇게 이제 모으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뒷받침하는 이런 그 구조가 됐으면 이제 좋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COP28 유치를 위해서 지역민들의 참여가 역시 또 중요할 텐데요. 김경수 지사님, 지역민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이번 남해안 남중권의 캅28 유치 저는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이 권역별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점에서 서부 경남과 동부 호남이 힘을 합해서
생활 공동체 그리고 경제 공동체 나아가서 환경 공동체까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대단히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온 그런 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그런 기회로 전환시켜 나왔던 과정을 기후위기에서도 저는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OP28을 유치하는 것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세계적 위기를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우리 전 세계가 이런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도로 만들어 나가는 대단히 의미 있는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계기를 전남과 경남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경남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록 지사님 끝으로 역시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방금 김경수 경남지사님께서 우리 전남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큰 힘이 많이 날 거고 박수를 많이 보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남과 경남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 균형 발전도 기하는 가운데 정말로 COP28이 열림으로써 우리에게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 동북권 지역이 우리 전라남도 동북권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우리 시민 도민 건강에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대폭적인 감축 계획을 마련해서 COP28도 준비를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 도민 건강권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탄소 중립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탄소 중립 마을, 탄소 중립 인증 건물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서 이제는 우리 도민들의 이익에 공유하는 이익을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도민들 이익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OP28은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경남에서 12년 동안 그동안에 준비를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꼭 우리 도민들의 영원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요.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분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COP28 유치를 향한 남해안 남중권의 도전은 시작됐습니다. COP28 유치를 위해선 지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like the river Jordan, and I will then say to thee,